일단 빨리 민총을 끝내고요. 민총을 끝내고 제가 여러분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민총을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시간이 비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토요일 날 오후에는 민법 총칙의 문제를 한 20문제씩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물권 끝나면 또 물권법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도를 맞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를 푸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 30문제 내가지고요.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 한 2회나 3회는 제가 풀어드리고 나머지 한 3회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고 같이 또 해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총을 계속 해가지고 물권법 끝날 때까지, 물권 끝나면 또 물권을 또 계속 또 채권 끝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 참석하는데 올림픽 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공부는 월드컵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면 98페이지 보세요. 무효라고 여러분 지금 되어 있나요?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효를 보시면 의란 보셔요. 줄과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결하여 거기만. 됐죠?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 그냥 무효와 취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예전에는 무효는 거의 문제가 무효와 취소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요. 계속 무효와 취소에서 몇 문제가 나오고 있냐? 2문제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무효와 취소요. 가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과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과 을이 있으면 이렇게 뭘 한다?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법률행위요. 자, 법률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래서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요.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립했죠? 성립했으면 여기서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갖췄으면 유효, 갖추지 않았으면요 여기서 무효 또는 취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무효, 취소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걸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무효나 취소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효나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일단 뭐는 했어요? 성립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립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성립은 했으나 이 말이 중요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일부 무효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효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는 뭘 했다? 성립은 했다.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무효와 취소가 있는데 먼저 무효에 있어서 3대 원칙. 첫 번째 무효는요. 성립 당시부터 마다 처음부터 소급이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누구든지 무효라고 말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언제까지나 뭐가 없어?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처음부터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시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무효와 취소 차이는, 취소는 뭐냐? 취소는 계약할 때 처음에 여기 2월 1일이라고 해봐. 2월 1일. 그러면 이 취소는요 2월 1일은 유효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하잖아요. 그건 유효예요. 언제까지요? 10월 1일 날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요. 취소하면은. 그러니까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그럼 미성년자 계약하죠? 유효예요. 알겠죠?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런데 무효는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죠? 여러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채무 불이행?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 언제 나오냐? 성립하고 나서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요, 채무불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것이죠. 처음부터 무효니까. 그 다음에 여기 누구든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귀책사유. 귀책사유 있는 사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됐어. 그러면 나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무권대리임을 하면, 무권대리 무효죠. 무효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장기간 방치? 그렇다고 해서 무효가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갑이요, 무효임 법령을 했어. 내가 그걸 알아. 알면서 내가 100년간 방치했어. 그렇다고 해서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될 수는 없다고요. 한 번 무효는 언제나 무효니까. 그런데요, 여기 취소는요, 누구든지 아니에요. 법이 딱 규정이 140조. 140조에 딱 규정되어 있으면 아무나 취소하면 돼. 그래서 이런 말 나오죠. 취소 사유 없이 취소했어. 취소 사유 없이 취소했어? 그러면 취소가 아닌 거예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이거 외에는 취소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 총칙상에 여기 언제까지 나죠? 취소는 10년 또는요 3년 안에 취소를 해. 10년, 3년 안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가. 나중에 여러분요 이게 나온단 말이죠. 해제권 행사. 해제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해제권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돼, 무효. 해제권 행사했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봐. 갑이요, 나한테 집을 팔았어. 내가 잔금을 못 준 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갑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지한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로또 복권 50억에 당첨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뭐라고 한다? 야, 매매대금 빨리 계좌번호 알려주기, 매매대금 입금하라는 거예요. 이미 해지했죠? 해지하면 뭐가 돼? 무효가 되죠.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알겠죠? 누구든지 주장하죠? 그럼 내가 뭐라 한다? 야, 너 어제 계약 해지했는데 내가 왜 넣어? 이렇게. 너 어제 계약 해지했지 않냐? 그럼 난 못 넣는다. 내가 잘못이 있어, 없어? 있죠. 아니, 잘못이 있죠. 내가 채무불이행했으니까. 잘못 있는 사람도 무효라고 말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해지에서 자주 나와. 갑이 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이행을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아무 말 없이 무효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무 말 없이 무효라 쓰면 무효의 3대 원칙,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 당연 무효예요. 절대적이고 확정적이고 당연히 무효가 돼요.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뭐죠?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 확정적 무효고 당연히 무효. 아무 말 없이 그냥 우리 갑과 을간의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확정적 무효인 거예요. 당연히 무효고 절대적으로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무슨 무효가 있다? 상대적 무효가 있다. 여러분, 상대적 무효는 뭐가 상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간접평가에서 공인노무사 보면 앞에가 대리가 나온단 말이지. 법인이 나와, 법인. 법인을 보면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문제를 뭐라고 내냐면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럼 맞지 않냐, 이게. 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하니까 선의한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맞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표현을 할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악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을 해석할 때는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해석, 반대 해석, 보정 해석, 유추 해석, 이렇게 이런 해석을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107조 비지인 표시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악의 제3자한테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선의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선의한테도 대항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는 당연히 대항해?
악에는 당연히 대항하죠. 당연히.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이다, 상대적.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쓰냐? 상대적은 107조 비진입 표시, 그 다음에 108조 통정의 표시. 이렇게.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있다, 상대적이죠. 상대적 무효가 아닌 것, 뭘 찾아? 절대적 무효를 찾아라 이 말이죠. 왜?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거든.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요, 다음 주에서 절대적 무효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절대적 무효를 찾으려면 상대적 무효가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되잖아. 지문이 5개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1초 안에 깨우쳐서.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를 찾는 것은 있어도 절대적 무효를 찾는 문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 무효는 몇 개니까? 2개니까. 절대적은 이놈 빼고 다 절대적이라니까요. 그래 항상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에서 상대적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절대적 무효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죠? 그럼 뭘 찾는다? 상대적을 찾는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 묻는 거 뭐라고, 절대 상대 묻는 거 모르겠어. 그러면 비진하고 통정 찾으면 돼요. 알겠죠? 왜? 얘들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다른 문제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또 조심해야 돼. 확정적하고 유동적이 있단 말이야. 유동적 무효가 있죠. 유동적.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 봐봐. 유동적. 이게 뭐라고 하냐? 법률 관계가 불확정이다. 다음 주에서 법률 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거 유동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동적은 무효가 있고 유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법률 관계가 확정적이지 않는 것, 이렇게 시험이 나와. 그럼 뭐가 있다? 유동적 무효는 뭐가 있어요?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죠. 무권대리. 토지거래 허가. 정지조건부. 그러면 다 유동적 무효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유동적 유효인 거 뭐가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이거 봐봐. 원래는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원래는 유효인데 이걸 유동적 뭐라고 한다? 유동적 뭐라고 그래? 유효.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라고 한다고. 유동적 유효. 원래는 뭔데? 무효인데,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유동적 유효. 그래서 이거 유동적이라고 한다. 유동적. 그 다음에 이 정지조건부에 뭐가 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정지조건부에 뭐가 있냐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놓고 다음 중에서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을 이렇게 나와. 뭘 묻는지 모르겠어. 뭐가 다르다는 말인지. 그래서 읽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죠? 그러면 이거 아무튼 내가 아는 거 다 쓰는 거예요. 만약 107조가 나왔다. 107조는 상대적 무효이면서 확정적 무효예요. 그 다음에 103조는요, 절대적 무효이면서 확정적 무효예요. 알겠죠? 쭉 써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가 나왔어. 얘는 유동적 무효야. 그러면 2개가 확정되니까 걔가 답이겠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얘기해도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 유형을 보면,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에 나와 있나요? 혹시요? 여러분요, 나와 있네요.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 문제요, 22페이지 봐봐. 22페이지. 여러분, 문제 22페이지 봤어요? 자, 22페이지요, 65번 봐봐. 65번. 자, 봤나요? 자, 보시면, 65번. 뭐라고 되어 있죠?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는 거 써. 옆에다가 유동적 무효 이렇게.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 2번요. 2번에 맨 끝에요. 적극가담 줄고 3번에 대리모 줄고 4번은요. 지금 22페이지. 4번은요. 의사 무능력자 줄고 그 다음에 5번은요.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물권의 발생을 목적이죠. 우리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죠. 그래서 거기다가 맨 끝에다가 5번에다가 물권 법정주의 위반 이렇게. 5번에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이런 물권 법정주의 위반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러니까 2번, 3번. 2번하고 3번은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 4번은 의사무능력자죠. 5번은 물권법정지위죠. 그럼 2번, 3번, 4번, 5번은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 1번은 유동적 무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조금 어렵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67번 한번 봐봐. 67번 뭐라고 나왔죠? 다음 중에서 법률 효력이 확정적 무효인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확정적 무효 줄거봐. 다른 말로 그러면 유동적인 것이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유동적인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67번에 유동적인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거기 뭐라 나왔죠? 1번 통정 동그라미 통정 확정적 무효죠. 강박 뭐요? 유동적 유효죠. 유동적 유효. 여러분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것이죠. 확정적 무효인 것은 그랬죠. 그럼 1번이죠. 2번은요 유동적 유효죠. 3번은 소유권 유보부 매매 줄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써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 뭐다? 유동적 무효죠. 무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이죠. 3번은 피성년 후견이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유동적 유효라고 해요. 유동적 유효. 5번에 무권대리는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고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은 다 유동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1번만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자, 그럼 68번 봐봐.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그런다고? 상대적 무효라고. 상대적 무효는 딱 두 개밖에 없다고. 누구하고?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하고. 그 놈만 두 개 찾으면 돼.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하고.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말이죠. 2번이다. 알겠죠? 상대방이 안 경우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원래 비진입은 유효예요. 비진입, 만약에 여기다 비진입 표시 그러면 그건 무효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경우에 비진입, 그건 무효라고. 이해되셨죠? 자, 그럼 1번은 뭐예요? 1번은 강행법규를 위반했죠? 2번은 원시적 불능이죠? 4번은 불법 조건이 뭐예요? 103조 위반이죠? 불법은? 4번은 의사무능력자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러한 유형의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출제한 사람은 뭐라고 낸다? 보너스라고 내는데 우리는요 짧은 시간 안에 1분 안에 이거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자꾸 연습을 통해서 무엇을 묻는지를 알고 있으면 유형은 딱 나오는 거니까. 유형은요 절대적이냐 유동적이냐, 그 다음에 상대적이냐, 그 다음에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유동적이냐 확정적이냐, 선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는 것만 있죠. 이것만 가지고 줄도 계속 돌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책을 한번 봐봐요. 98페이지. 자, 그럼 98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에서 2번 봐봐. 법률행위의 부존재라고 돼 있죠? 부존재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요 여기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운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찾았어요? 자, 줄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으로 인한 법률 효과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거기까지만. 지금 뭐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랬어요? 법률 효과 가로 묶어. 법률 효과. 그럼 법률 효과란 말은 뭐였어? 앞에다가 성립 후의 문제다. 효과를 묻는 것은 효력이죠. 효력은 언제 문제다? 여러분 봐봐 여기. 효력은 언제 문제예요? 효력은 성립하고 난 후의 문제죠. 그러니까 효과를 몰랐다 그러면은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왜 안 된다? 성립 후의 문제니까. 그래서 성립 후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 착오죠. 착오. 그러니까 효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 줄의 맨 끝에 착오의 문제가 될 뿐이고 불합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내가 이거 판례에 쓰는 것이고 원래 다른 국가고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그래서 변리사 시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법률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에 해당한다. 그럼요, 법률 효과 몰랐으니까 의사 표시에 불일치에 해당한다. 그럼 맞는 것 같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효과를 몰랐죠.
효과 속에 뭐가 들어있어? 착오가 들어있죠. 착오의 문제다 이 말이죠. 불합치다, 불성립이다 그러면 안 되지. 왜? 법률 효과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문제다? 성립 후의 문제다 이런 말이죠. 자, 불완전한 법률행위. 자, 불완전한 법률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률효과가 완전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완성의 법률행위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효사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 봐봐요. 자, 무효의 종류죠. 절대적과 상대적이죠. 그래서 절대적은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봐봐. 의사무능력, 강행법규, 공서양속. 공서양속이 뭐죠? 103조죠. 불공정한 법령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상대적은요, 줄거 선의의 제3자 등에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두 번째 줄 맨 끝에요.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허위 표시 이렇게. 허위 표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번 봐봐.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 이것은 뭐 심의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요. 전부 무효, 일부 무효 그러고요. 그 다음에 4번. 확정적하고 유동적은 또 심의 나올 수 있죠. 4번에 확정적과 뭐죠? 유동적. 거의 대부분이 다 확정적이에요. 대부분이 다 확정적이라고 알겠죠? 근데 유동적은 봐, 유동적. 유동적은요, 줄과 토지 거래 허가.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그럼 정지조건부다 써.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렇게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 여러분 민법을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책을 한번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공부의 70%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강의를 들으면서 뭐만 보면 된다? 한번 눈으로 더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 그 다음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런 것은 뭐다?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유동적 이렇게. 자요, 무효의 소급표죠. 무효인 법률행위는요, 줄거 무효인 법률행위는 두 번째 줄 중요하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됐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효의 주장이요. 그 다음 페이지.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래서 무효는요, 누구든지. 알겠죠? 무효의 주장은 당연 무효의 경우, 무효라는 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효력이 없다. 무효 주장의 상대방이고, 무효 주장의 주체, 줄거 누구나 주장. 무효 주장은 언제까지? 첫 번째죠. 언제까지나,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요. 아까 손해배상 청구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줄거 무효인 법령행위는 줄 긋고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맨 끝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럼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자, 통정 허위 표시, 갑과 을이요, 통정 허위 표시를 했어. 갑과 을이 통정 허위 표시를 했어. 들었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둘이 짜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를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요. 갑은 을한테요, 무효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한번 물어볼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 물어본 것 같잖아요. 내가 그냥 무효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겠어, 없다겠어?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요, 이거 진짜 한번 물어볼까 하니까요, 혹시나 무슨 뜻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시험 볼 때 쉽게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걸 문제가 냈을까? 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면서 다른 걸로 답으로 가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무효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는 무효잖아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못 하죠. 비진의 표시 무효다. 당사자 간에는 비진의 표시의 무효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못 하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보죠. 토지거래 허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가요, 작년, 재작년에 시험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때는 뭐가 됐죠? 3기 신도시로 지정을 했을 때 나왔단 말이죠. 물론 작년에 안 나왔지만, 그래서 허가 보면 여기요,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2월 1일요.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서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대금을 받을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권리 의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이고요. 채권행위.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줄이면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와 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채권법에서는 채권 채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행위는 뭐가 있어요? 의무 부담 행위죠.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면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이행에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그래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죠. 이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원상 회복이요. 그 다음에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배상 이렇게. 이걸 이제 얘기하는, 이거 원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계약이 체결됐을 때,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배우는 것은 지금 허가가 나왔으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허가가 나오기 전이죠. 허가가 안 나왔죠. 허가가 안 나오면 뭐다? 무효인 것이죠. 무효. 그래서 언제 허가가 나온다? 10월 1일 날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10월 1일 날. 그럼 허가가 나오죠. 그러면 유효가 돼. 그런데 언제부터 유효다? 10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지금 현재는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죠. 유동적 무효 이렇게. 유동적이다. 그걸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원래는 무효인데요,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민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민법은 뭐냐면, 민법은 1대1 관계, 평등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개사법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거기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누구하고 누구냐? 국가하고 국가기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가바구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국가한테 허가를 신청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청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말이죠. 그 공법 상하 관계를 다루는 것을 토지거래 허가, 그것은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것이고, 우리 민법은 사법이잖아요. 개인과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둘이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허가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허가를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둘 국가에다. 그럼 그건 공법, 중개사법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이에 허가가 나오기까지 갑은 을한테, 을은 갑에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완벽하게 무효는 아니, 완전한 무효는 아니잖아요.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우리 민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요,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토지거래 허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 허가가 없으면 유효, 무효. 채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고, 해지할 수 없고, 원상회복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이행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행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을이 중도금을 선이행, 먼저 주기로 선이행하기로 합의를 했어. 합의를 했어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합의를 했어도. 왜? 뭐가 없으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합의를 했어도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게 중요해. 자, 그럼 볼까요? 유동적 무효 이렇게 보시면요. 자,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유동적 무효는요, 여기 의 봐봐. 의 보면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만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무효인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줄 보면 뭘 얘기하다? 어떤 성질이다? 인가적 성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요. 유동적 무효라고 되어 있죠. 자, 유동적 무효는 허가받기 전에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자, 이번요. 채권적 효력 무효라고 되어 있죠. 채권적 효력 무효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해요. 유동적 무효에서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가운데요. 허가를 받으면 바로 옆에 소급하여 유효 딱 그렇게. 소급하여 유효. 그럼 바로 밑에 허가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지금 여기 2번 있잖아요. 이런 2번의 판례를 여러분들이 딱 보고 있잖아요. 거기다 써. 이걸 써야 돼. 거기다가 뭐를 쓰냐면 2번 판례 옆에다가 여기를 쓰라고. 채권행위 무효, 의무 부담, 이행의 문제. 그럼 이행 문제 여기다 쓰고 그냥 여기다 나는 여기다 썼는데 길게 안 가려고 여러분 여기다 쓰면 돼.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기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해가지고 이렇게 해제 원상을 이렇게 이걸 먼저 써봐. 거기다가 여기 의무부담행위 그 다음에 이행 밑에를 쓰지 말고 빨간 거 쓰지 말고 알겠죠? 여기 하얀 것만 쓰라고. 그렇죠? 하얀 것만. 그러고 나서 이 판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판례가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다 암기해야 돼. 이건 법의 논리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랬어요. 거기 채권적 효력 무효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 막 다른 선생님 책들을 보면 판례가 좋은 판례가 이렇게 시험에 기초를 되는 판례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싸그리 모아놔. 한꺼번에 그냥 순서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면 하나하나를 암기해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책은 판례를요 뭐죠? 그 법의 논리 순서에 따라서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금방 돼. 다 썼나요? 썼어? 아직 안 썼어? 알았죠? 저기 한번 봐봐요. 자, 2번 보세요. 2번. 채권적 효력 무효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시죠. 1번.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 계약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 줄고요. 받기 전 그렇게 됐죠? 그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자, 그럼 바로 밑에 봐봐. 바로 밑에 뭐라 나왔어? 두 번째 줄.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여기 의무 있어 없어? 없죠.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이런 그 위에 썼죠?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이행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행에 문제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바로 옆에요. 뭐가 없어?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없어. 해지할 수. 여기 봐봐.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어. 허가 없으니까. 다 여러분 X라고 했죠 지금? 할 수 없다. 허가가 있기 전에는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이걸 모르고 책을 읽었는데 좋은 말이 너무 많이 써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자, 2번은요. 2번은 여러분 뭐를 하죠? 맨 끝에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허가전은 이행지체. 여러분 봐봐. 채무불행을 뭐라 한다? 채무불행을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채무불행 이행지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즉 채무불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유동정보 허가받기 전에는. 됐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줄. 허가받기 전 그렇게 돼 있죠? 그 줄은 맨 끝에 채무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바로 밑에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알겠죠? 그럼 의무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죠? 그래서 맨 끝에 가처분 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지만 다른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왜냐?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요. 그 사람한테 가처분 신청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봐. 협력 의무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 봐봐. 협력 의무라고 돼 있어요? 협력 의무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의무가 있겠죠. 그러면요 4번의 맨 끝에 봐봐.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협력 의무의 4번의 맨 끝에. 협력 의무 4번의 맨 끝이면 책은 눈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맨 밑에 있어야죠. 알겠죠? 가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가 있으니까?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요 채권적 효력은 없으니까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처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 끝났죠? 그럼 여러분 봐 이제요. 여기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죠.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고 나서 뭘 한다? 협력을 하죠. 협력. 서로가 협조를 해야 돼요. 협력을 하죠. 2번. 됐죠? 협력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허가가 나오죠. 허가 3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금을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받을 수 있죠. 4번 이렇게. 순서가. 보지 말고, 아니, 좀 이따 써, 좀 이따. 여기 협력을 하지 않죠. 협력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첫 번째요,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죠. 그런데요,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소구.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협력 의무에다 써. 협력 의무에다가. 이걸 써야지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협력 의무 그 옆에 있죠? 거기다 논리로 하면은 여러분이 순서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알겠죠? 협력 의무, 허가, 대금하고 등기.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해지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됐나요? 했어요? 자, 이제 이걸 이제 먼저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 이것을 협력 의무를 부수적이라고 그래요. 부수적 의무. 이걸 부수적 의무라고 하는데요.
부수적 의무요. 그 다음에 여기 대금하고 등기를 뭐란다? 이것을요, 주된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된 의무. 그러니까 이 주된 의무를 불이행할 때는 해제할 수 있는데,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할 때는 해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봐봐. 협력을 하고 허가가 나와야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 대금을 지급하면 협조해 줄게. 그러면 돼, 안 돼? 순서가 그럼 되냐고 안 되냐고. 먼저 협조하고 허가 나와야지 돈 받아야지. 내가 야 빨리 너 협조해. 허가 좀 받자.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야 돈 줘. 그럼 잔금을 줘. 그럼 협조해 줄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등기 먼저 해줘. 그럼 협조해 줄게.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알겠죠? 순서가 협력을 먼저 하고 허가가 나오면 대금이나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대금을 먼저 줘. 등기를 먼저 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자, 그럼 볼까요? 자, 1번이요. 지금 했죠? 자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매도인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줄거봐.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기 줄거.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딱 거기에 줄거봐. 그러니까요, 허가를 달라가면서 먼저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뭐를 먼저 해? 협력을 먼저 해. 그러고 나서 잔금을 줘. 밑에도 똑같아, 밑에도. 알겠죠? 매수인이 잔금 지급할 때까지 협력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먼저 뭐를 해? 협력. 두 번째, 허가. 그 다음에 뭘 청구해? 대금 청구해.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 여러분요, 2번은, 자, 두 번째 줄을 봐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줄거. 협력 의무를 이행 안 했다잖아, 협력. 그렇다 해서 뭐를 할 수 없어, 맨 끝에.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옆에다 써. 대금점 찍고 등기와 같은 주된 의무 불이행 시 등기와 같은 주된 의무 불이행 시 계약 해제. 이렇게 계약 해제. 아까 우리 협력 의무는 무슨 의무다? 부수적이다. 부수적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러분 지금 똑같아. 3번의 세 번째 줄. 매도인으로서는 아까 했었죠. 그러한 의무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 줄 긋고, 그러한이 뭐냐면 매매대금 의무 이행의 제공, 즉 매매대금을 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의 세 번째 줄.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로서 구할 수 있다. 4번에 소송으로 살 수 있다고 돼 있죠?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장이요. 자, 5번요. 매수인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맨 끝에, 두 번째 맨 끝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손해를 배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헷갈리겠죠. 손해가 얼마다. 그러니까 미리서 보통 예약을 해. 만약에 당신 협력을 하지 않아서 허가 안 나오면 그럼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주기로 합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요, 6번에요. 두 번째 줄 가운데.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서 약속해 놓은 거죠. 만약에 우리 누군가가 협조를 안 해가지고 허가가 안 나오면 1,000만 원 주기로 합시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지금 여기죠? 여기 지금 이것만 가지고 딱 보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뭐가 중요하냐면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 계약금 봐봐요. 자, 계약금 봐봐. 계약금이죠. 계약금은요, 여기서요, 먼저, 허가가 있기 전하고요, 불허가가 있는 것이 하고요, 불허가.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렇게. 여기 보면 허가 전이죠? 허가 전을요,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유동적 무효. 불허가를 뭐라고 그래요? 확정적 무효라고 그래. 유동적 무효죠? 여러분, 유동적 무효죠? 여러분, 유동적 무효는 뭐예요? 유동적이다. 그러면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못해요.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는요,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 이걸 먼저 써. 거기 계약금이라고 나와 있죠? 계약금을 먼저 쓰란 말이죠.
이건 배액이요. 배액 제공. 알죠? 2배를 주고 해제. 자, 그럼 봐요. 자, 유동적 무효죠. 아까 우리 유동적 무효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유동적 무효는 아까 뭐가 없어?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으니까 뭘 할 수 없어? 이행을 뭐 할 수 없어? 청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반환 청구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그럼 확정적 무효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다른 말로 이행기 전까지 계약금이죠. 우리가 계약금을 주면은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허가가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계약금은요, 첫 번째 줄 가운데 맨 끝에요. 미허가를 이유로, 미허가, 그걸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 이 말이잖아요.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 2번째 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 유동적 무효는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2번 불허가 처분 줄고, 2번에 가운데 바로 옆에 확정적 무효 줄고, 맨 끝에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확정적 무효니까요. 자, 그러면 3번은요. 3번의 2번째 줄이요. 2번째 줄 보면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 줄고요. 여러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 이 말이 뭐죠? 중도금 지급 전이란 말이죠. 이퀄 중도금 지급 전이란 말이죠. 계약금만 받았으니까. 그러면 중도금 지급 전이라는 것은 이행기 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3번째 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줄고, 그것을 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이렇게 허가 여부를 불문해. 우리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맨 끝에 말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죠? 여러분, 허가를 받으면 언제부터 유효이다? 가운데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 이렇게. 자, 2번요. 무슨 유효다? 확정적 유효, 이렇게. 확정적 유효는 딱 2가지요. 첫 번째 줄 끝에 허가구역 지정해제, 거기. 두 번째 줄요. 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알겠죠? 이 2가지. 됐죠? 자, 그 다음에 효력의 확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효력의 확정에서 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 이렇게 됐죠? 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 거기요. 확정적 무효는 기본적으로 5가지인데요. 하나 보면 첫 번째로 가운데요.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 그렇게. 이건 봐봐.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협력을 해야 허가를 받고 대금 등기를 청구하죠. 그런데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잖아요. 허가 받을 길이 있어 없어? 없죠. 확정적 무효, 이렇게. 그 다음 2번 봐봐. 2번에요. 가운데 줄거 불허가 처분, 이렇게. 재밌는 말은 바로 옆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협력을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협력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협력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순서가. 자, 3번은요 줄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 거기까지. 알죠? 이건 뭐냐면 봐봐요. 이런 것이죠. 여기요, 여러분요. 여기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그러면 3월 1일 날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그러면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죠?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허가구역 지정하기 전에 계약을 했죠? 이 사람들은 허가 안 받아도 돼. 알겠죠? 그런데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이 되죠? 지정이 되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 전에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돼. 지금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계약했냐? 3월 15일 날 계약했어. 그럼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기 싫으니까 우리 2월 1일 날부터 계약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2월 1일 날 계약했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없어.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자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요. 이러면 우리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 허가를 받죠? 중개사법 배웠죠. 언제 허가를 받아? 소유권 또는 지상권 설정 같은 유상행위 할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근데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원래는 매매계약이에요. 그런데 증여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것을 배제한다, 잠탈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C는 이런 거죠.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는 6개월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요 서울 사람인데 그쪽 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지는 내가 사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나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 중에서 혼자 사신 분들 있죠? 혼자 살고 후손도 없고 이런 사람들 있죠? 혹시 또 돌아가시면 또 상속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요. 그 사람들 한 사람을 소개받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사.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것을 배제다, 잠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줄거, 정지조건부 줄거.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그럼 거기다가요 플러스라고 써. 플러스. 왜요? 정지조건은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옆에 봐봐요. 불성취로 확정 줄거. 불성취로 확정, 거기다 써. 마이너스라고 써. 마이너스. 왜요? 불능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계약이 성취할 수 없다, 무효라고 그래. 자, 5번 말고 6번 봐. 6번요 토지거래 허가 줄거. 그것은 무효니까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6번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단속 규정이죠. 그러니까 유효 플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돼요. 무효. 그래서 무효. 두 번째 줄 가운데 무효이고 무효 이렇게. 알겠죠? 무효는 누구도 주장한다? 매도인도 주장. 매도인도 써. 거기다가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이렇게.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주장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아까 우리 5번은 뭐라 했냐면 봐봐. 우리가 효력 요건이죠? 그럼 효력 요건에는 어떻게 했죠? 효력 요건? 효력 요건에는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특별의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있어. 여기 일반적이요. 109조 차고가 들어있고 110조 사기 강박이 들어있어. 사기 강박. 그러면 차고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를 하죠. 취소하면 뭐가 돼요? 무효.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아까 말했죠? 전부가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전부가 무효 이렇게. 자, 그럼요 거기요 5번이요 첫 번째 끝에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두 번째 줄 맨 끝에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바로 옆에 확정종 무효화 시키고 바로 옆에 거래허가 절차 그 다음에 줄고 협력 의무를 면하고 이렇게. 알겠죠? 왜요? 우리가 비진이나 통정이면 무효가 되고 차고나 사기나 강박은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되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여전히 유동적 무효 한번 읽어보시고 3번 귀책 사유 있는 자의 무효 주장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거기는 뭐냐면 귀책 사유 있는 자의 무효 주장이라는 것은 첫 번째 끝에요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면 맨 끝에 위배되지 않는다. 왜요?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무효행위 재성이 되어 있죠. 왜 이런 무효행위 재성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런 아까 무효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죠. 일단 무효는 뭐는 있다? 성이분했으나 뭐는 없을 뿐이다.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봐봐요.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요. 자,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되어 있죠. 일부 무효. 그럼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자, 우리 항상 과일을 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과일을요. 과일이 이만큼이 상했어. 이건 개당 1,000원이에요. 이 과일을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왜 안 산다? 여기 이만큼밖에 안 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일 전체가 상한 것으로 취급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로 본다? 전부 무효로 본다 이런 말이죠. 전부 무효 이렇게. 그래서 그럼 법조문 봐봐요. 법률행위에 그 다음에 줄거 일부분이 무효, 일부분이 무효 바로 옆에요. 전부를 무효 거기요. 여러분 항상 헷갈리지만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그러나 단서죠? 가로 묶어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거기까지 가로 닫아. 그것을 뭐란다? 가정적 의사, 가정적 상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줄고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가로 묶고 이퀄 유효 이 말이죠. 나머지는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보셔요. 원칙은 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외적으로 법률행위가 일체성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이 하나로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할 가능성을 뭐란다? 이것을요 가분적이다 이렇게 가분적이다. 분할 가능성 가분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무슨 의사다? 가정적 상상적 의사다 이렇게. 여기 한번 봐요. 여기 지금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이 하나로 돼 있죠? 그럼 칼로 나누면 되는데 되죠? 분할 가능성. 그러면 가상적 의사는 뭐냐? 이걸 개당 1,000원인데 개당 1,000원에 가져가라면 가져갈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만 300원에 가져가라면 가져갈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만약에 상했으니 300원에 혹시 가져갈래요? 이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요 줄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가정적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가정적 의사를 무슨 해석이라 한다?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요 행정고시 시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없는 것 그래서 137조가 나온 거예요. 일부 무효 법률.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이요 일부 무효하고 법률 해석하고 무슨 관계에서 다 찍었단 말이죠. 일부 무효는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죠. 보충적 해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 말은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셔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이렇게 되어 있죠. 137조는 그 다음에 주는 거 임의 규정 이렇게 임의 규정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줄이요.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어 있죠. 개별 변명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137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별 법령 가로 묶어. 두 번째 부터 개별 법령 거기다 써 약관법 16조 이렇게. 약관법 16조 이렇게. 우리 약관법 16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일부가 무효면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관법에는. 약관법에 딱 법이 나와 있어.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 법대로 가라 이 말이죠. 원래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인데? 전부 무효인데 이 말이죠. 그런데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약관법에 나와 있어. 그럼 그거는 그대로 가고. 알죠? 그런 법조문이 없다. 그런 법조문이 없는 법은 어떻게 하라고?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137조가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원칙에 봐봐. 원칙의 1번의 두 번째 줄 너무 중요해. 불가분인 경우 줄거. 불가분인 경우 맨 끝에 일부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불가분이죠. 우리가요 일부란 말을 쓰려면 나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2번 특별 규정으로 되어 있죠. 환매 기간 줄거. 거기다가 5년 3년이죠. 우리 부동산 환매는 5년이고 동사는 3년인데 5년과 3년을 초과하면 몇 년으로 단축된다? 5년 3년으로 단축된다. 됐죠? 그럼 약관법 16조 나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는 그리 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외 보세요. 예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일부는, 나머지 부분은 뭐죠? 일부죠? 일부는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일부가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법률행위를 일단 일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분할 가능성이다. 분할 가능성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분할이 가능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A번 한번 봐봐. A번
A번을 보시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기다가 여러분요, 맨 뒤에 이라고 써봐. 이렇게 이렇게 써봐. 자요, 임차권 양도계약과 계약과요, 그 뭐죠, 권리금 계약이 일체로 이루어졌다. 일체로 성립했으나 양도 계약이 취소되면 권리금 계약도 효력이 없다. 양도 계약이 취소되면 권리금 계약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권리금 계약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일체로 성립했으나 양도 계약이 취소되면 권리금 계약도 효력이 없다. 이건 뭐다? 일부 취소는 전부를 취소한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를 무효로 하는데, 이건 최근에요. 이게 지금 이거에 나중에 취소해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판례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래 뭐예요? 봐봐. 우리가요, 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일부 취소나 일부 무효란 말을 쓰려면 무슨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가분적이 돼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요, 1번 봐봐. 1번 A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하고요, 여기 갑에 건물이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 한꺼번에 일괄해서 매수했어요.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허가가? 그러면 우리가 건물은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토지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물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건물도 받으면 부동산 거래 허가라고 했겠죠. 굳이 토지하고 건물인데 토지 거래 허가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뭐만 얘기한다? 토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만 허가를 받죠? 건물은 허가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는데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가 되죠? 그런데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럼 뭐가 된다? 일부가 뭐가 되죠? 무효죠? 여기는 허가 안 받아도 되니까 유효죠? 그래서 전부 무효예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죠? 그러니까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건물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일체성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경매가 됐죠? 분할 가능성,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별개예요. 그래서 건물만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토지가 허가가 안 나오면 나는 건물이라도 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건물만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거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끝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줄고 바로 옆에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 맨 끝에 건물만의 등기를 명할 수 있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원래 일부가 뭐냐면 토지에 대한 허가가 안 나오면 건물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데, 토지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아도 나는 건물이라도 살 것이다, 그런 것이 인정이 되면 건물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가 무효니까 그런 것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보면 맨 위에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라고 되어 있나요? 자, 거기다요 보충적 해석과 연관, 이렇게. 보충적 해석과 연관,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요. 무슨 취소에 적용이 돼요? 일부 취소에 적용돼요. 일부 취소. 그래서 일부 무효, 일부 취소 똑같아. 자,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여러분, 이 무효행위 전환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요,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항상 이러면 무효란 말을 썼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성립하고 난 후의 문제죠. 성립하고 난 후에 봐봐. 타인의 자식이요, 남의 자식을요, 이 사람이 친생자 신고를 했단 말이죠. 자기가 낳았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남의 자식은 자기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생자를 자기가 낳았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자기가 낳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친생자 신고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친생자 신고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키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생자라는 것이 더 넓어요,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더 넓어요? 친생자가 훨씬 더 넓죠. 남의 아이를 내 아이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입양은요, 남의 아이인 것을 인정하면서 키우겠다는 것이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원래 남의 아이를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입양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친생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 친생자 신고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이 신고를 친생자 신고로 보지 말고 무슨 신고로 봐주자? 입양 신고로 봐주자. 입양 신고로 봐주자 이 말이죠. 처음부터 입양 신고로 봐주자.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해. 자, 지금부터 이제 봐봐. 무효행위 전환의 법정을 읽을 때, 자, 무효인 법률행위 거기 줄거. 거기다가 뭐라 쓰냐? 친생자 신고라고 써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줄거요. 다른 법률행위 줄거요. 다른 법률행위 거기다가요, 입양 신고라고 쓰세요. 자, 이제요, 무효는 무조건 친생자를 읽고 다른 법률행위는 무조건 입양으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친생자 신고가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친생자 신고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입양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 입양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는 다 뭐로 바꿔야 돼? 입양으로. 무효는 다 뭘로 바꿔야 돼? 친생자로.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친생자 신고를 했는데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무슨 신고를 했을 것이다? 입양 신고를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일단 무효행위 전환은 뭐가 성립해야 돼? 법률행위가 성립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무슨 의사가 있어야 돼? 4번에 가정적 의사. 여러분 봐봐. 맨 끝에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서 보충적 해석. 이것은 무슨 말이다? 법률행위 해석과 연관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효과요. 효과 이렇게 돼 있고, 이러면 개별 문제 봐봐요. 분료식에서 분료식이죠. 봐봐. 연착된 승낙 동그라미, 변경을 가한 승낙 동그라미, 이것을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 줄고, 새로운 청약 줄긋고 청약 동그라미, 승낙과 청약을 뭐라 한다? 분료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이런 물건을 살래? 너 나한테 팔래? 이런 말 할 때는 일정한 격식을 갖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분료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그러니까 분료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볼까요? 자, 요식이 분료식으로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끝에 어음 발행행위요. 여러분, 어음을 발행할 때는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돼요. 이 어음 발행행위를 뭐로 인정할 수 있다? 차용증서. 차용증은 뭐죠? 분료식이죠. 그럼 차용증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달력 종이 찢어가지고 뒤에다가 매직으로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분료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차용증이 무효인데 그것을 어음으로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료식 행위 줄거봐. 분료식 행위를 뭐라 한다? 차용증 이렇게요. 요식 행위 줄거봐. 어음 이 말이죠. 어음. 차용증을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어음을 차용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봐봐.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요, 갑이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물품을요 공급했어. 물품을요 얼마짜리? 1억짜리를 공급했어. 갑이 을한테요. 그럼 갑이 을한테 1억 공급했죠. 그럼 을은 돈 1억 갚아야 되죠. 그런데 을이요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주는 거야. 어음 얼마짜리? 1억짜리를 3개월 만기 어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원인 채권에 갔는데 뭐라고 똑같냐? 차용증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일반 차용증은 분료식이니까, 알겠죠? 이것은 채권자하고 채무자 두 사람만 딱 나와 있고요. 뭐 전화번호도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음은 마치 어음은 뭐예요? 일정한 방식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8가지 가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도 없으면 어음이 아니에요. 그걸 갖춰가지고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거래하듯이 그걸 유통성이라고 그래. 갑이 을한테, 을이 병한테. 그래서 어음깡 한다는 말 들어봤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어음은 요식이고 차용증은 불요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했는데 그 어음이 무효이면 어음에는 1억짜리 1억 원의 어음을 끊어줬다 이 말은 내가 너한테 갚을 돈이 1억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했는데 어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어음이 성립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어음을 뭐로 볼 수 있다? 차용증으로 볼 수 있다. 왜? 차용증은 뭐 다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돈을 빌렸다고 하는 것만 거기에 나타나면 되거든. 그런데요, 차용증을 어음으로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달력 뒤에다 찢어가지고 쓴 것을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자, 요식에서 요식이죠. 그것은 봐봐 줄고요. 비밀 증서 유언할 때 유언 줄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 자필 증서 유언할 때 유언 줄고요. 단독이 단독으로, 요식이 요식으로. 전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유언은요, 비밀 증서 유언이죠. 유언. 자필 증서 유언이죠. 유언. 그래서 유언이 유언으로, 단독이 단독으로, 그다음에 요식이 요식으로 전환된다 이 말이죠. 전환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비밀 증서 유언이 무효죠. 그러면 그것을 자필 증서 유언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판례 유형은요, 이러면 어디로 판례 유형은 어디 뭐냐? 니은 봐봐, 니은. 두 번째 끝에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에 출생자로 신고하죠? 혼인 외가 뭐죠? 혼인 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혼인 신고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난 걸로 출생 신고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효력이 있다? 인지.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문제죠. 디귿은요, 디귿. 입양 신고에 가름하여 적출자로 신고를 했죠. 입양 신고. 적출자는 뭐죠? 친생자 신고를 했죠. 그러면 무효라고 그랬죠. 이것을 무슨 신고로 볼 수 있다? 입양 신고로 효력이 있다. 입양 신고 이렇게. 그다음에 니을 중에 별 하나에. 니을은 우리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죠. 우리가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효이죠. 그러면은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효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뭐 104조 나오면 언제나 나오는 게 바로 니을이에요. 알겠죠? 자,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득임의 과다로 말미암아 무효가 됐어. 무효가 되는데 뭐라 한다? 내가 돈을 더 그럼 2배 더 줄게. 이렇게 2배. 원래 4배 차이가 났는데 내가 그러면 더 줄게.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줬더니 차이가 2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뭐 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거기까지 보시고 마지막으로 무효행위 추인 봐봐. 이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우리 무효를 그랬죠? 봐요.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이 무효행위의 추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인은 뭐죠? 추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죠. 안 되는 거 뭐죠? 103조.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추인이 되는 것 있죠? 추인이 되는 건 뭐다?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이건 추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추인이 돼요.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차고하고 사기하고 강박이죠. 차고하고 사기 강박에서 취소된 경우 그럼 취소됐죠? 취소가 되면 뭐가 돼? 무효이죠.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하는 거예요. 취소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추인할 수 있고 이것은 추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보니까요, 다른 책에서 보니까요, 무효행위 추인을 전혀 이해를 잘못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통정의 표시를 했어. 통정. 그럼 통정의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있죠. 둘이 거짓말로 매매한 거예요. 거짓말로. 원래 갑이 을한테 팔지 않는데 을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매매 대금을 1억으로 정한 거예요. 1억으로. 그래서 거짓말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둘이 지금 거짓말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둘이 지금 거짓말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그럼 무효잖아요. 그런데 여기 10월 1일 날 뭐라 하냐? 갑이 을한테 야, 그때 내가 너하고 둘이 2월 1일 날 계약한 거 그거 무효인데 너 그 계약 내용대로 둘이 짜고 했으니까 무효잖아요. 뭐 소유권에 이전할 마음이 없었으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2월 1일 그 계약했던 그대로 너 가져갈래? 이렇게. 그럼 그때 뭐죠? 매매득임이 거짓말이지만 1억으로 돼 있잖아요. 1억으로 가져갈래? 이렇게.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응, 좋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10월 1일 날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던 이 계약의 내용 그대로 10월 1일 날 다시 이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해요. 여러분요,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려면 만약에 이 사람이요 거짓말로 1억 5천인데 매매대금을 1억을 했다가 진짜 팔 때는 1억 5천으로 팔았죠. 그건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에요. 두 사람 간에 새로운 계약을 한 거잖아요. 전혀 다른 계약을 한 거잖아요. 무효행위 추인은 2월 1일 날 계약이 두 사람 계약이 무효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그것을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2월 1일 계약의 내용대로 그것을 오늘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자 이 말이죠. 진짜 계약으로. 그것을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추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새로운 계약 이것을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추인이 가능한 것은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 뭐죠? 어제 저녁에 친구들하고요 술 마시면서 계약서를 썼나 봐. 내가 술이요 만취가 돼가지고. 그런데 내가 아침에 와서 일어나보니까 무슨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 아파트를요 10억 원에 판 거예요. 그런데 시세가 10억 정도 해요. 그러면 어제 계약했던 건 무효잖아요. 그럼 내가 깨어나가지고 야 오늘 우리 그런 거 없는 거라고 하고 나는 11억은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계약하면 그건 추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추인한 것은 그래 어젯밤에 내가 계약했는데 이거 뭐야? 그래서 친구들이 너 무슨 또 발뺌해 너 어제 계약했잖아 이렇게. 나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나는 의사무능력이었잖아요. 그런데 뭐란다? 알았어. 그럼 어제 그냥 그거 계약 그거 그냥 그대로 인정할 테니 그걸로 내가 그냥 계약 등기해 줄게 이렇게. 그것을 뭐란다?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뭐란다? 무효행위 추인. 그럼 봐봐. 우리가 무효는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한 번 무효는 무슨 무효다? 영원히 무효죠. 그러니까 절대로 무효가 유효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2월 1일 무효는 영원히 무효인 것이에요. 이게 절대로 유효가 안 돼. 그런데 10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2월 1일 계약의 내용대로 너 그거 살래? 청약을 하고 그러면 2월 1일 계약의 내용대로 내가 살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것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한번 볼까요? 무효인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해. 거기를 줄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무효는 추인할 수 없죠.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새로운 법률행위 줄고 새로운 앞에다가 써. 그때부터 이렇게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이렇게. 됐죠? 어디 보냐면 추인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추인의 요건 기억 봐봐. 기억. 1번의 기억. 자요, 줄과 강행 규정, 동서양성 103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바로 옆에 추인에 의해 유효가 될 수 없다. 알겠죠?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대부분 무효행위 추인 오른쪽 페이지. 대부분 무효행위 추인은 어느 것이다? 두 번째 끝에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의 주로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옆에 즉 가장 매매의 당사자가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그 가장 매매는 옛날 가장 매매했죠? 그것을 추인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매매를 추인하면 그 내용대로 새롭게 만 걸로 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걸 추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니은 줄고 의사무능력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재밌는 말이죠. 취소한 법령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가 줄고 일단 취소된 이상 그럼 취소된 이상 써 이퀄 무효. 취소된 이상 바로 밑에 다만 찾았어요. 다만 찾았어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 거기까지. 취소가 됐으니까. 그럼 취소가 되면 뭐가 돼요? 무효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해야 되죠. 알고.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부정한 경우. 이건 여러분요. 보험 들 때 아주 중요해요. 생명보험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보험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해요. 서면으로.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생명보험이요. 남편이 만약에 옷 좋은 거 입혀주고 그러고요. 우리 보험회사 한번 갈까?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알겠죠? 너 한번 죽일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겠죠? 생명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어디까지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내가 사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 생명보험 들어놓고 와서 나중에요, 너 가서 사인 좀 하고 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인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언제다? 보험 계약 체결 시까지예요. 아시겠죠? 그럼 무조건 추인해도 안 돼요. 왜 추인해도 안 된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만약에 보험 들어놓고 나서 나중에 막 계속 갈구잖아요. 좀 사인 좀 하고 오라고. 그럼 결국 나중에 사인하게 되면 범죄에 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후에 추인도 못해요. 이것은 반드시 계약 체결 시까지 사인해야 돼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추인을 인정한 경우 보시면 되고, 추인의 방식은요, 우리가 추인은 뭐죠? 의사표시죠?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근데 명시적, 묵시적. 그럼 묵시적 추인하기 위해 세 번째 줄 줄고요.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럼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으면 인정되어야 거기까지. 그럼 이것은 틀린 것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요. 다른 국가고시에서 최근에 한 2군데에서 시험이 났어요. 그럼 우리가 명시적이냐 묵시적이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묵시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묵시적. 그럼 묵시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묵시적이란 말은 말을 안 했는데도 추인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죠. 내가 아무 말 안 했어도 그거 알았어, 내가 받아들일게, 이런 것이 적어도 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전의 법령이가 무효임을 알거나 의심하면서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할 의사로 그 다음 행위를 후속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107페이지요. 맨 끝에 4번. 4번보다 원칙은 비소급표죠. 알겠죠? 비소급표. 그랬어요. 세 번째 줄이요. 그때부터 유효. 이렇게 그때부터 유효. 바로 밑에 줄 처음에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라는 약정 거기까지 줄고. 여러분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무효인 가등기를요 유효인 등기로 전용키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유효. 이렇게 소급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자,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죠.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는 뭐냐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죠. 처음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가운데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하여 맨 끝에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당사자 간에서만. 왜요? 여러분 당사자 사이 가로 묶어봐. 여러분 당사자 사이로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하죠?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해? 갑하고 을이잖아요. 갑하고 을을 뭐라고 한다? 채권적, 특정과 특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란 말이 나오면 특정인과 특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은 뭐예요?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급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은요,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만 소급하는 거지 제3자에게는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별로 없는 거죠. 다시 이런 봐봐. 항상 이러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당사자가 아니다, 갑과 을이다,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 이것은 뭐다? 채권 관계다 이 말이잖아요. 채권 관계다. 왜요? 특정인과 특정이니까. 이건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임의 규정은 법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 다른 합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원래요, 대항력이 있어 없어? 채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만 다른 합의, 소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법의 논리예요. 항상 당사자가 아니다, 갑과 을 사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은 채권적이다, 임의 규정이다,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그건 다른 합의를 하더라도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의 취소인데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법령의 취소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